안녕하세요. 이번에는 IP 개념 잡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IP는 브랜드, 법적 권리, 인플루언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IP는 어떤 권리의 단위이죠. 우리가 IP 개념을 잡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IP의 권리의 다발이라고 있을 때 도대체 어떤 권리들로 IP가 구성되어 있는가 이것들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IP 개념을 잡을 때 조금 나눠보면 좋은 방식이 법적인 개념으로서 접근하는 것과 가치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 이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2016년도에 연구에서 콘텐츠 IP에 대해서 나름 보고서에선 처음으로 정의를 했어요. 초기에는 이 굉장히 법적인 개념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IP를 저작권과 상표권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봤더니 그거를 넘어서는 측면들이 실제로는 IP 가치의 중요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IP가 브랜드면서도 인플루언서로서 활용될 수 있는 측면들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2016년에 제가 했던 정의예요. 콘텐츠에 기반해서 다양한 장르 확장과 부가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지식재산권 묶음이다. 결국 탐구를 해보니 하나의 작품이 다양한 작품으로 확장되어 갈 수 있는 근거가 저작권법에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근거해서 확장을 하더라. 이것이 기본적인 IP의 원천이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뽀로로 음료수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여기에 뽀로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콘텐츠이지만 상표인 거죠. 콘텐츠가 어떤 상품의 상표로 붙을 수 있게 하는 근거는 상표법에 근거를 하는구나. 그래서 상표법에 근거한 상표권이 또 콘텐츠 IP의 중요한 요소이구나. 이것들은 일종의 부가사업인 거죠. 콘텐츠를 다른 상품의 브랜드로서 붙여서 다양한 사업을 하게 되는 부가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이 저작권과 상표권이 결국은 지식재산권들이니까 이것들이 묶여 있는 게 콘텐츠 IP이구나라고 정의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법적 권리면 저작권 관리 잘하면 되겠네. 뭐 상표권 관리 잘하면 되겠네. 이 차원으로 이야기에는 IP가 조금 더 확장된 의미를 갖는다라는 고민들이 굉장히 깊어져서 그것들을 고민한 결과가 이 영상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법적 권리라는 부분도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IP는 분명히 법적인 권리로서의 부분이 있고요. IP 비즈니스를 하려는 사람들은 이러한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초 중에 기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다른 걸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면 제일 원천적으로 콘텐츠 부분에서의 IP의 원천은 저작권입니다. 이걸 확보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저작권과 상표권의 차이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상표권은 출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표를 사용하겠다라고 의도를 가지고 출원이란 행위를 해서 그것이 심사관이 심사를 해서 심사한 결과로 출원이 되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비용을 납부하고 상표를 유지하는 비용도 납부를 하면서 그것들을 분야별로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콘텐츠 부문에서는 원천은 결국 저작권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저작권은 무방식주의라는 형식으로 권리가 발생을 합니다. 창작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권리가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이렇게 심사와 출원과 같은 형태의 방식이 없는 그냥 생겨나는 것이 바로 저작권이라는 권리입니다. 창작을 해서 공표를 하기만 하면 공표된 저작물은 그 자체로서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 이게 저작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만들면 이 영상의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어요. 이 슬라이드도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쨌거나 대중에 그 공표라는 행위를 했죠. 그래서 이 저작권은 저한테 있는 거예요. 이미 생겨난 거죠. 제가 따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 자체가 어떠한 사업자를 통하지 않으면 행위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방송이라고 하는 건 방송국 전파를 타야 대중에게 공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이라고 하는 이 공표 행위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고 출판이라는 것도 최근에는 뭐 1인 출판, 개인 출판 이런 것도 있지만 과거에는 결국은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 공표라는 행위 자체가 개인이 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또 방송사들은 외주 제작사들의 권리들을 자기들이 갖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왜 생겼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공표라는 행위, 대중에게 알리는 행위 자체가 어떤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협상을 했던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크리에이터는 뭘 할 수 있어요? 어떤 형식으로든 일단 공표를 해서 그 저작권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이 IP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해지고 또 기대할 수 있게 된 것들은 우리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른 매체들과 다른 어떤 미디어들과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이런 IP 권리가 어떤 방식으로 계약상에서 정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민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개인이 유튜브를 하면 제가 만든 콘텐츠는 제 저작물이 되지만 그것이 어떤 출판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갔을 때는 그것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고 그 나머지 권리들은 어떤 방식으로 배분이 되는지를 예민하게 따져봐야 된다. 이것이 저작권이라는 법적 권리에서 우리가 IP에 대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개념이 나옵니다. 앞서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는 게 이 IP를 활용해서 다른 IP로 확장을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법적인 권리예요. 그래서 이러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그냥 개별 작품을 판매나 공표하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바탕으로 또 다른 걸 뭔가 해볼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도 IP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말고도 저작권 안에는 전송권 같은 개념들이 있어요. 이것을 뭐 온라인에서 전송할 수 있는 권리, 또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계약으로 쪼개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분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분권들을 세세하게 계약을 통해서 나누는 행위. 이 지분권 안에는 저작권 자체가 있고 저작권을 통해서 발생하는 하위 권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파트너들과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면서 나눌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한 가지 법적 권리는 이제 상표권인데요. 그러니까 이 저작권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상품화를 하려고 하면 저작물이 상표가 되어야 그것이 상품에 어떤 임대되어서 활용될 수 있거든요. 상표권은 출원이란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표로서 적절한가를 가지고 심사관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너무 대중적으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일반 명사는 상표로 출원되기 어려워요. 2022년에 슈퍼맨이라고 하는 단어가 DC 코믹스가 한국에 상표권 출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출원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슈퍼맨이라는 단어 자체가 출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맨 태권도는 상표권을 위반한 행위가 돼서 문제가 됐었죠. 자, 쟁점은 뭐예요? 슈퍼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모두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 명사냐 아니면 스타벅스처럼 특수한 권리를 가진 사람만 활용할 수 있는 단어냐 이것이 쟁점이 되고요. 심사관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이 상표로 출원될 수 있을지를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엔 뭐가 들어요? 돈이 들어요. 그래서 이 상표권의 특징은 상품별로 출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문구류, 완구, 뭐 장난감, 의류, 온라인 콘텐츠 이런 부분들의 상표권을 다 따로 내야 돼요. 그리고 내면 낼수록 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적절한 범위에서의 이제 지불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슈퍼맨 같은 경우는 정말 한국에서 낼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품군에 상표권 출원을 했어요. 돈이 많은 회사이기도 하고 일반 명사냐 아니냐라는 인식의 싸움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쓴 건데 그게 아닌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좀 적절한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다. 처음에는 IP는 창작만 하면 발생을 해요. 그렇죠? 저작권이라고 하는 IP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면 적절한 시점에 상표권도 출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는 계약을 통해서 이 저작권 일부를 나누면서 그들이 우리 IP를 활용해서 확장을 해주면서 전체 IP 생태계가 넓어지는 노력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기에 맞게 이런 법적 권리를 어떤 식으로 확보하고 활용할 건지를 고민하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법적 권리라는 개념을 넘어서면 이것이 가치로서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상표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를 보호해주기 위한 법적 권리인 거지. 그러면 그 가치의 원천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브랜드라는 개념으로 좀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같은 회사는 커피를 파는 회사죠. 그렇지만 커피와 공간이 결합된 어떤 경험을 우리한테 팔죠. 그 경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스타벅스 마크가 붙어 있는 물건도 사요.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은 스타벅스에 대해서 어떤
감정들, 어떤 기대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는 더 이상 커피 회사가 아니라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핵심 경험으로서 스타벅스 매장에서의 커피와 공간 경험을 제공하고 그렇게 형성된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파생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가치의 핵심은 이 브랜드를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느냐. 스타벅스 마크가 붙어 있으면 그것이 정말 뭐 별거 아닌 물건이라도 사람들이 사게 되느냐. 그것이 이 브랜드가 갖는 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콘텐츠도 바로 그러한 브랜드처럼 역할을 할 수 있다. 뽀로로 음료수는 그냥 뽀로로 음료수인 거죠. 뽀로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브랜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음료를 사는 겁니다. 물론 제가 아니라 제 아이가 원해서 사게 되겠죠. 그 슬램덩크 굿즈를 사는 사람들은 그 슬램덩크가 붙어있는 냉장고를 샀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슬램덩크의 가치를 더해서 냉장고를 사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른 냉장고 브랜드보다 컨텐츠가 더 의미가 있어서 그 구매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컨텐츠도 브랜드가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컨텐츠 묶음의 단위를 생각을 했을 때 컨텐츠 안에 세부 요소가 떨어져 나와서 다양한 활동을 한 경우들이 있어요. 잔망 루피가 대표적인 사례죠. 이것은 원래 뽀로로라고 하는 컨텐츠의 일부였어요. 그런데 루피라고 하는 컨텐츠 안의 요소가 쪼개어져서 나와서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불가리 앰버서더가 돼서 다양한 상품들과 콜라보를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뽀로로는 브랜드였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어떤 요소가 일종의 캐릭터로서 팬들에게 말을 건네는 소통의 역할을 하면 소통의 역할을 하면서 주목을 이끄는 이들이 우리는 인플루언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콘텐츠 IP의 단위 안에 인플루언서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좋은 콘텐츠 IP를 갖는다는 건 나만의 전속 인플루언서가 생겨주는 거죠. 뭐 유튜브 같은 경우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같이 이렇게 같이 출연해가지고 동반 출연해서 좀 유명한 사람 옆에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 초짜가 나와서 이제 이 에너지를 이어나가는 이런 역할이 이분이 인플루언서고 그럼 저의 가치가 막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저도 함께 주목해주는 이 역할. 그러니까 내 컨텐츠 안에 그런 인플루언서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친구가 다니면서 다른 좋은 친구들을 소개해주는 역할들을 하는데 그게 바로 나의 소유다.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 IP 안에서도 인플루언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쪼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뭐 이상해 보이지만 앞에 이런 저 닮은 친구를 계속 그리는 겁니다. 모르는 거죠. 저라는 사람 콘텐츠에 계속 이렇게 화면에 조그맣게 이 강의 화면에 요만하게 나오고 있지만 이 친구는 제가 얼마든지 그려가지고 뭐 뭔가 해볼 수 있잖아요. 자, 이 친구가 제가 생각하는 인플루언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역할인 겁니다. 자, 그래서 습관의 눈으로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개념의 쓸모란 얘기를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IP 개념의 여러 차원이 있는 것, 이런 복합성이 IP 개념이 갖는 힘인 거예요. 우리가 IP란 단어로 여러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동시에 복합적으로 포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영상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 개념과 가치 개념으로 나눠볼 수 있고 법적 개념의 저작권과 상표권 그리고 가치 개념의 브랜드와 인플루언서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법적 개념은 우리가 권리를 확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개인은 이렇게 바로 공표를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공표하는 행위를 통해서 권리를 얻을 수 있어요. 이 공표하는 행위 자체가 어떤 다른 일을 통해야 되는 순간에는 그것을 어떻게 계약을 통해서 나에게 최대한의 권리를 확보할 건가, 예를 들어 저작권도 그 안에 지분권들을 어떤 식으로 더 공정하게 나눌 건가를 고민해야 된다. 상표권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적정 범위에서 출원할 건가를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가치 개념은 이제 브랜드로서 또 인플루언서로서 일종의 광고 모델이 되고 또 상표가 되어서 다른 상품과 다른 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구나. 그럼 내가 크리에이터로서 IP 권리를 어떤 식으로 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것이 가치가 축적이 되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브랜드로 확장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는 언어가 바로 IP다. 라는 부분들도 함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1부의 세 번째 영상인데요. 이것은 IP 개념 잡기. IP는 법적 권리가 있고요. 브랜드와 인플루언서로서의 가치 개념도 있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